네, 이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차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또 그 대상 역시, 어, 기본적으로 플란트가 있고요. 이 플란트의 입력과 그 출력 Y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이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이 G가 되겠습니다. 이 G를 지금 우리가 아, 최대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타낸 방법이 첫 번째가 미분방 형식이었고요. U하고 Y 사이의 어떤 미분방 형식. 그리고 또 U하고 Y 사이에 그 전달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 자, 우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가 이 D에 대한 설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다라는 거.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떤 관계. 그것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봐왔던 예제인데요. 이렇게 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의 입력은 U고 출력이 이 속도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입출력 관계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이 y가 지금 v고 입출력 관계식은 mv 도트 그다음에 뭐 bv는 u 해서 이 bv라는 것은 이제 항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f는 ma인데 시그마 f는 ma에서 v 도트고요. 시그마 f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과 그리고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이 항력을 우리가 저속일 때는 아, 속도의 어떤 비례한 그런 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v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지금 입력과 출력의 이 관계, 이 모델은 미분이 지금 하나가 있는 이 v에 대한 1차 미분방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미분방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 플란트를 혹은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차라고 부릅니다. First Order. 그래서 이 1차 시스템을, 1차 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보면은 M이 있고 V가 있고 또 U 앞에는 이제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 도트 Y 그 다음에 U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그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 값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A1이 M이고 A2가 B고 그다음에 B가 1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 값들이 A1, A2, B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 이게 이제 그 1차 시스템, 1차 플란트를 정의하는 아주 또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나타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식을 A2로 나눴습니다. A2로 나누면은 A2분의 A2니까 여기 1이 되고 A2분의 A1을 우리가 타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A2분의 B를 K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중간의 항은 계수가 1이고 앞에 Y 도트 앞에 있는 항과 그 계수하고 그 다음에 U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K. 그래서 타우하고 이제 K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입출력 관계식, 1차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식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Y 도트, 이 미분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식인데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어떤 계수가 붙어가지고 타우하고 K. 그래서 이런 타우 K로 이 1차 시스템의 어떤 어,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와 K로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얻었던 그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 기본적으로 타우 y 도트 더하기 y는 ku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요. 그래서 타우하고 y 도트는 s 빅 y인데 사실 여기 마이너스 이런 게 있죠. 이런 그 초기 조건이 있는데 초기 조건을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전달함수 얘기할 때, 트랜스퍼 펑션 얘기할 때는 초기 조건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뒤에 라플라스 변환해서 ys, 그 다음에 뒤쪽에 변환 k하고 상수니까요. u는 큰 u 이렇게 해서 ys는 k를 타우 s 더하기 1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을 gs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gs인 거죠. 그래서 이 ys라는 것은 이 gs에다가 이 us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gs를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라고 불렀습니다. S 도메인에서 모델링,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만드는 작업, 그게 모델링입니다. 이게 S 도메인이고요. 시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영역에서는 미분 방정식이었고 S 도메인, S 영역에서는 전달함수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S 도메인에서는 Y,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달함수하고 입력을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곱하기입니다. 그냥 곱하면 되고, 하지만은 시간 영역에서는 따로 어떤 그런 곱하기 관계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관계는 아니고 이 U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Y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뭔가 곱하기는 아닌데 U하고 Y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plicit relationship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explicit relationship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쨌든 이게 관계고요. 근데 이 관계가 뭐 입력하고 이걸 곱하는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S 도메인에서는 정확하게 이것과 이것을 그냥 곱하면은 출력 그 값이 이 YS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YS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시간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S 도메인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영역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라플라스 변환이었는데 다시 시간 영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yt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2차 시스템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단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 세이타 두 번 미분 mgl 사인 세이타였는데 선형화 해가지고 그냥 세이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tc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타를 우리가 y라고 생각하면 출력이요. 그러니까 이 입력이 tc고 출력이 y인 지금 이런 단진자 시스템, 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i, y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mgl, y, 그 다음에 tc가 이제 인풋이니까 이게 y군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혹은 이런 상황 보십시오. 이건 마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고요. 질량이 있고 스프링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댐퍼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mx 두 번 미분 더하기 bx 도 kx는 u 뭐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u고 출력이 y인 상태가 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그 공기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기의 저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역시 이것도 뭐 이제 각속도에 비례한 속도에 비례한 어떤 그런 저항이니까 이번에는 각속도에 비례한 어떤 그 저항이 있다. 그러면 저 B 세타 도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사이에 B 세타 도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BY 도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X가 아니고 Y네요. 여기도 Y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식이 뭐 이렇게 됩니다. IY 두 번 미분 BY 도트 MGL Y는 U 해서 Y의 두 번 미분 항이 있고 Y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Y 그 다음 U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까 1차식 같은 경우에는 Y의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U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2차식이기 때문에 Y의 두 번 미분 항이 있고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Y 그 자체 그러니까 U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Y의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Y가 있고 U가 있고 각각이 이렇게 계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은요. 물리적으로 왜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같은 경우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1Y 도트 더하기 A2Y는 BU였었는데 여기서 A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2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타우라 부르고 이것을 K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A1으로 나눠줄 겁니다. A1으로 나눠주면은 Y 두 번 미분이 되고 A1, A2, Y 도트 A1, A3, Y가 되고 A1분의 B, U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그냥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상수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 물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상수들을 써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 부르냐면 이 제타 그리스 문자입니다. 이 제타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오메가 n도 이것도 오메가도 그리스 문자고 그 n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떤 하나의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타하고 오메가 n에다가 2를 곱한 거 이게 A1분의 A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A1분의 B는 K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시스템, 2차 플란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새로운 기호가 뭐냐면요. 제타가 있고, 오메가 n이 있고, K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사용해가지고, 2차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우하고 K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1차 시스템의 어떤 특징 1차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Y 도트 뭐 더하기 Y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타우하고 K를 붙여가지고 아주 특별한 어떤 1차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시스템이 갖는 어떤 특성을 이 타우하고 K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는 부족하고 세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1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개수를 그냥 뭐 타우1, 타우2, K 이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상수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 상수들의 어떤 조합으로 이 세 개의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타 오메가다. 이 제타하고 오메가 n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이 오메가 n의 어떤 제곱이다. 그리고 A1분의 B는 K하고 오메가 n의 제곱의 곱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 각각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 타우하고 이 K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모델은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어떤 관계식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1차 혹은 2차 시스템 어떤 모델로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입력을 이제 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출력이 있을 텐데 그 출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제 우리가 모델을 안다면은 어떤 알고 있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형 시스템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력이 있는데요. 특정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출력이 지금 이게 YT인데 이 YT가 여기 보면 YH하고 YNH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방금 제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델이 꼭 입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꼭 입력이 있어야만 이 출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출력이 나올 텐데 입력이 없어도 출력이 나오는 어떤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자, 여기 지금 그 단진자가 있습니다. 이 단진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단진자 자체에다가 이 바로 입력을 가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입출력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입력이 없이도 얘가 진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최초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시각이 있는데요. 그 특정 시각에 최초 그 시각에 이 단진자가 초기 값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타가 0이 아닌 거죠. 처음에 이 세타가 0이라면은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었겠지만은 세타가 0이 아닌 어떤 그 상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은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입력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 살포시 이 진자를 놓게 되면은 이 진자가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운동은 TC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운동입니다. TC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입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출력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값, 이 세타의 최초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시각 그 초기값에 의해서도 이 진동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게 YH라는 게 뭐냐면요. H가 영어로 homogeneous라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는 homogeneous, 예. homogeneous의 이 H 약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H는 N은 non-homogeneous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homogeneous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U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U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 인풋입니다. 제로 인풋인데 뭐가 있냐면은 초기값이 있는 겁니다. 이 초기값이 0이 아닌 거죠. 0이 아닌 어떤 초기값이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출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진자가 진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난호모지니어스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초기값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초기값을 0이라 놓고 이제 인풋이 있는 겁니다.
그 제로 스테이트, 제로 스테이트라는 말은 최초의 초기값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나오는 출력이 이 그 호모지니어스, 즉 초기값이 0인 상태에서 나오는 출력과 그리고 난 호모지니어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입력, 그 초기값은 0입니다. 초기값이 0일 때 외부에서 어떤 특정 입력이 들어오고 그 입력에 의해서 나오는 y, 이걸 우리가 YNH라고 부르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곧 바로 y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력이 YT, 그 YH와 YNH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H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YNH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를 봅니다.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Y0가 있는 경우고요. 이 Y0가 있는 경우에 Y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시간 영역에서의 모델이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S도메인에서의 모델은 타워 S 플러스 1분의 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 얘기할 때 이 모델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이 트랜스퍼 펑션 자체는 얘를 이 초기 조건을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도메인에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를 얘기하지 않고 시간 영역에서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우 y 도 더하기 y인데 이제 이 u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이때 얻어지는 y 값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미분 방정식을 지난주에 그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이제 풀었는데 그때는 이 u라는 것이 존재할 때 뭐 그때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존재해야만 이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우변이 0이기 때문에 0이라 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시간 영역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바로 푸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공학 수학에서 많이 다뤘을 부분인데 뭐 혹시 공학 수학을 듣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지금 뭐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다 이게 시간의 함수입니다. 어떤 y라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y를 계산하는 겁니다. y가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y가 타우 y 도트 더하기 y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익숙한 방정식은 뭐 이런 거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y 도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예.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y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y를 가정을 합니다. 어떤 함수라고. 함수가 많이 있죠. 뭐 t가 있고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t가 있고 t의 제곱도 있고 코사인 t도 있고 사인 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그 함수는 2의 람다 t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람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s라고 s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s하고 이 s는 뭐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그냥 이 s는 어떤 상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수.
그리고 이 t는 시간이고요. 상수, s는 상수고요. 그래서 y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면은 그럼 이게 그냥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 y가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거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식을 잘 보시면은 이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y 도트 빼기 y는 0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은 y 도트는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 함수를 미분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2의 t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것이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일반적인 1차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아마 지수함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2t 하지 않고요. 2의 t승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하나 붙였습니다. s라고요. 어, 그래서 이 가정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자, 타우 y 도트 이거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s t가 되고요. 그죠? 타워하고 그다음 y 도트니까 그다음 더하기 y는 이 자체니까 그대로는 0이 됩니다. 이걸 묶어주시면은 타워 s 더하기 1 est가 됩니다. 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s가 뭐냐? s. 지금 요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변수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t, 이거면 명백하고 s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서 s를 구해보고 싶은데 s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est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닙니다. 0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s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s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이게 좀 특이하죠. 이 타우 s 더하기 1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도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호모지니어스 그 솔루션을 구함에 있어가지고 전달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진 않지만은 그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를 사용하진 않지만은 이 전달함수의 이 모델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이 분모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모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s를 구하기 위해서 썼던 이 식, 그죠? 이걸 우리가 0이라 놓고 s를 구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분모고 분모를 0이라 놓고 s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달함수를 정의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폴이었습니다. 폴. 폴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 전달함수의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이 폴이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 t라는 겁니다. 이게 다름 아닌 폴이다. 예. 폴이 딱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이게 지금 YH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앞에다가 이렇게 C 이렇게 어떤 상수를 곱해줘도 이게 크게 이 솔루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C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때 솔루션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은 타우 C 있고 그 다음 Y 도트 이거 이제 이거 미분하니까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 t는 0이죠. 이 c가 있어야 되겠죠. 보면은 이 c하고 이 c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c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c가 여기 들어오더라도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가 또 어떠한 c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t자리에 0을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은 c만 남게 되고 이것이 c가 의미하는 것이 곧 y의 초기 값이 되겠습니다. y의 초기 값이 뭐 y not 이렇게 y 저렇게 쓴다면은 이게 다름 아닌 y not 2의 마이너스 타분의 1 t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게 시간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y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t가 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y0고요. 여기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지수함수의 그 값이 계속 감소하다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부분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아까 이게 폴이라고 그랬습니다. 폴. 폴인데 이 폴 값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0보다 작습니다. 타우는 0보다 크고요. 타우는 0보다 큰 어떤 값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은 0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이 0보다 작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수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은요. 아까 이 차량의 예제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예제에서 차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어떤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속도 v0라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이 속도가 외부 입력은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차가 쭉 가다 보면은 항력이 있죠. 이 항력에 의해서 계속 이 속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폴 값이 여기 있는 이 폴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여기서야 뭐 이제 타우가 양수기 때문에 뭐 폴이 이제 언제나 이제 음수가 되게 되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이 폴 값이 뭐 3 이렇게 양수가 됐다. 혹은 뭐 타우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3이 여기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평형점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폴이라는 것이 1차 시스템에서 이렇게 음수 s가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었는데 이렇게 음수를 갖는 상황. 이 경우에 이 출력값, 이 시스템의 이 플란트의 출력값이 궁극적으로 0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 평형점으로 다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걸 G라고 부르면은요. 이 G라는 시스템, 플란트라고 부르면은 이 G를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asymptotically stable 해서 점근적으로 안정하다, 점근 안정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asymptotically stable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폴의 값이 이렇게 음수가 될 때입니다. 이 폴이 음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수의 이 파워,
이 지수가 음수가 되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 평형점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이 타우 값이 뭐 음수가 됐다든지 해서 결국 S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이 지수가 양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unstable하다, 불안정하다라고 부르고, 이 경우는 우리가 stable하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타우의 또 역할이 있는데요. 타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타우가 만약에 크다 혹은 작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우가 만약에 2의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해 봅시다. 타우가 1일 때입니다. 타우가 1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타우가 2가 됐다.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우가 2가 되면은 타우 커진 거죠. 커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t일 때는 이렇게 되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되면은 그래프가 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수렴하게 되는 거. 만약에 타우 값이 0.1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1보다 이제 10배 작아진 거죠. 이 경우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0.1분의 1이니까 이게 10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값이 커지면은 훨씬 더 빨리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이 방향이 바로 타우가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타우가 커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타우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렴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우가 아주 작으면은 급기야 타우가 0이 되는 순간 0이 돼버리면 이게 없어지고 바로 이 입력이 y가 바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y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뭐 이제 1차 시스템에서 타우가 거의 0이 뭐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1차 시스템은 타우가 있는 거니까 0이 아닌 값이니까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타우가 아주 작다. 그러면은 이 y0에서 0으로 이 평형점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타우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타우가 뭐 2, 10, 100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수렴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게 됩니다. 천천히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지금 1차 시스템의 출력, 이 출력이 평형점으로 수렴하는 그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의 이름이 있습니다.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르고요. 타임 컨스턴트 혹은 우리말로는 시정수라고 부릅니다.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타우가 크게 되면은 타우 커지면 시정수가 커지게 되면은 수렴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타우 값이 작아지면은 계속 작아질수록 평형점에 수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2차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스템, 2차 플란트 모델은 지금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타하고 오메가 n하고 k 이 세 가지 이 시스템 파라미터 이 세 가지의 그 상수로 이렇게 2차 시스템 그 모델의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타하고 오메가 n하고 k가
왜 중요한지. 당분간 이제 K는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면은 오른쪽 값이 오른쪽 그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K의 의미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제타하고 오메가 n의 의미를 이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시스템 이 미분방 형식은 전달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y의 두 번 미분이 s의 제곱으로 가고요. y 도트는 s 하나로 가고, 이 y는 그냥 상수 1인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2제타 오메가 n하고 오메가 n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이 us 앞에 있는 이 k 오메가 n의 제곱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인 경우에는 초기값 y0하고 y 도트 0가 0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를 알 수는 없고요. 역시 미분방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호모지니어스 리스폰스 yt가 어떻게 되는지, yht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분방 형식을 적어 보면은요, 오메가 n, 오메가 y 도트, 오메가 n의 제곱, y는 0 이렇게 쓰고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역시 1차 시스템 때와 마찬가지로 y를 2의 st라고 가정해 봅니다. 2의 st라고요. 2의 st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입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대입을, 이 y가 있는 곳에다가 이 대입을 해보면은 y의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이 두 번 미분하면은 s의 제곱으로 나오고 2의 st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미분이니까 s 하나만 튀어나오고 EST가 되고, 더하기 YN의 제곱, Y, EST 이렇게 적습니다. EST가 다 공통입니다. 얘는 0이 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없앨 수 있고요. 그럼 뭐만 남냐면은 S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S의 제곱이 되고 S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근해 공식을 써서 우리가 S를 바로 알 수가 있죠. S는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2 곱하기 제타 오메가 n이니까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이게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마이너스 a, 여기 1입니다. a 쓰니까 오메가 n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제이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이 오메가 n 제곱이 공통이니까 앞에 오메가 n 나올 수 있고요.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S의 모습이고요. 역시 이 S도 어디에서 나온 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그 전달 함수의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분모 있죠?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S, 그게 이게 폴이었죠. 이게 곧 이 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S, S의 제곱 2제타 오메가 N, 오메가 N의 제곱, 그대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S가 그 폴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S1, S2라고 해볼까요? S1, S2, S1, S2라고 해보고요. 두 개지 않습니까? 이 더하기 빼기니까. 그래서 S1은 이 더하기에 해당되는 거, S2는 빼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로 들어가야죠.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S1T가 있고 2의 S2T가 있는데, 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C1, C2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써도 이 Y가 그대로 솔루션이 됩니다. 이 YHT,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이 YHT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다 해도, 그러니까 C1, C2가 곱해진 상태, 그리고 ES1T하고 ES2T를 또 이렇게 더한 상태,
선형으로 조합한 그 형태, 그 y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얘가 이렇게 어떤 그 해가 된다는 겁니다.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시스템, 2차 플란트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즉 여기에 어떤 초기값이 있는 거죠. 초기값 y0하고 y 루트 0, 뭐 이 둘 다 0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y0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y가 존재하게 되고 그 y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출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호모지니어스 출력은 ES1T하고 ES2T를 선형 조합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까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어떤 초기 값에서 그대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상황, 혹은 얘가 만약에 0보다 컸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발산하는 상황, 이 뭐 둘 중에 하나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 시간에 따른 y 값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S1, S2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S1하고 S2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형태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타 있지 않습니까? 이 제타. 이 제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솔루션 y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타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제타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제타가 그리고 1인 경우, 제타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y의 어떤 그 출력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